안녕하세요. 신스킨 논평입니다. 오늘 제 논평은 부산 서울시장 선거가 4월 7일인가 곧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제 유튜브를 쭉 한 게 부정선거, 그 다음에 탄핵의 패턴에 대한 경각심, 미국, 한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주로 많이 다뤘는데, 지금 다시 이제 제가 선거가 다가오니까 혹시 하는 염려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항상 사람이 패턴, 자기가 이제 이걸 vicious cycle이라 그러는데 이걸 깨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우리나라가 해왔는데, 아마 이번 서울 부산 선거도 우리가 정말 이 부정선거 이 패턴을 경각심을 알고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부산 서울시장도 지금 여론 차이가 10% 20% 나니까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적을 반드시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다는 그 경각심을 제가 올리기 위해서 지금 유튜브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함께 디스커션 해보시죠. 저는 긍정적인 말이 중요성을 압니다. 반드시 부산 서울 선거에서 이기고 또 대선에서도 야당이 이겨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회복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정선거 캔슬 칼차에 대해서 조금 우선에 먼저 얘기를 해보면, 지금 먼저 얼마 전에 트럼프가 시팩에서 부정선거를 얘기도 하고 이제 90분간 연설을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유튜브들이 라이브로 방송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하면 2주일 정도 이렇게 이 규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이 부정선거 라는 단어가 혐오스러운 가짜 방송을 했다고 그렇게 정지를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구글 CEO가 레리 페이지나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미 사임을 하긴 했거든요. 했지만은 아직도 이 구글 이라든지 아니면 이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빅텍이 저지르는 디지털 독재, 우리가 이걸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저도 얘기를 했지만은 또 제가 성명서도 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완전히 보면 이 세계 전체적으로 이 준사회 전체 파시즘 국가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마찬가지죠.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말 분노를 해야 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한 3명 정도 델리게이트 위원단을 구글 본사에 보내가지고 한국에서 부정선거 이슈를 다루는 그런 유튜브들 다 검열하고 중지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걸 아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반역과 위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제기된 의혹을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선관위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사실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선관위 이 직원 이 사람들은요, 지금 나중에 정권이 바뀌든지 했을 경우에 엄청난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로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사법부 대부분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민경욱 대표가 이끄는 국민투쟁본부가 제출한 139건의 선거 무효 소송을 해놨습니다. 139건. 지금 이에 대해서 아직도 재검표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원래 법적으로 180일 안에 하기로 돼 있나요? 60일 하기로 돼 있나?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11월 10일인가 이 재검표를 이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 않고 미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변호사들이 강력성 이런 변호사들이 제출한 몇 명 국회의원이에요? 한 25명, 25명인가? 아직도 재검하지 않고 있잖아요.
저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직무유기, 직무태만을 하고 있고 이 자체가 이미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거는 5억 차원이지만은요. 대한항공이 미 대선 투표를 옮긴 그런 5억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게 지금 그 주민등록증을 재점검하는 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증거인멸 이제는 증거인멸 부정선거를 해도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동사무소를 다시 전산화한다는 그런 제가 뉴스를 들은 게 있거든요. 물론 제가 이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에 대해서 지금 이제는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상대방이 부정선거를 해도 그 증거조차 지금 보존할 수도 없고 증거조차 찾을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야당 의원들 잘 들어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신문방송 마찬가지죠. 지금 미국에서도 봤잖아요. 우리가 미국을 보면서 완전히 더 클리어하게 이 주적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중국 공산당하고 이 딥스 세력하고 좌파의 기존적인 세력이 합해가지고 지금 준사회 전체 국가, 파시스트 국가로 지금 다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거의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이 부정선거에 관한 한 거의 중국 공산당과 다름없는 그런 나치 전체 국가로 지금 90%는 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미 투표 뒤에서 누군가 하도록 세팅해놓고 또 부정선거를 한다면 이게 지금 중국 공산당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4월 7일 날 재보궐선거에 거주불명 등록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고양이도 투표한 것도 있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투표한 것도 있고 다른 주에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투표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는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이거를 아주 뻔뻔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서 주민등록지가 이 주민센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이런 사람들도 투표에 참여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개탄스러운 일은 야당이 부정선거 의혹에 침묵하는 거죠. 지금 어저께인가 4.15 부정선거 국제기관 세 곳에서 승인된 보고서가 600페이지 분량이 나왔잖아요. 이것을 얼마나 꼼꼼하게 야당에서 체크를 하고 무슨 부정선거 타스크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걸 검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야당에서 이걸 보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제대로 부정선거를 제대로 검토를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 시민단체가 얼마나 열심히 해놨습니까 정말. 응? 그러면 야당이 그거를 같이 시민단체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부정선거 의혹조차 제기를 반대하는 유튜브 지도자, 디시전 메이커 이 사람들이 정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영향력 있는 유튜브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유튜브에서 그 사람들의 완전히 인권을 갖다가 인권이 아니고 명예훼손적인 그런 언어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정말 이런 사람들은요, 저는요, 사실 우파라고 불리지 말고 그냥 아예 우파 그룹에 갈로 밖으로 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캔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룹 유니트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분열만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 이런 그 야당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요 다음에 우리는 뽑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문제입니다. 저는 야당을 나무라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은 거의 50% 이상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트럼프가 물론 그것을 확실히 바로잡고 나가서 그렇겠지만은 밀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조사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부정선거를 얼마나 사람들이 믿고 있느냐. 저는 모르겠지만 뭐 10% 20%도 잘 모르겠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부정선거를 조사를 하라고 강화물이라든지 아니면 시내 부산의 강북동에서 하는 그 시민단체들 정말 눈물겹게 겨울에 추운 상태에서 장인애들 돈을 내가면서 하잖아요. 야당 의원 한 사람이라도 그 가서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는지 정말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이유든 정권이 바뀌면 이런 직무태만 무책임 그리고 신념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다 우리가 국민들이 지금 다 물갈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야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왜 침묵할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좀 들어가서 봤어요. 물론 우리 시민단체가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슈하고 목소리를 내는 거는 그냥 내는 거고 또 정당에서 또 하는 정당에서의 어떤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는 인정을 해요. 그 부정선거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공인된 야당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의혹 제기조차도 하지 않으면 의혹 제기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강력하게 그것도. 다만 이제 제가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해하는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 첫째 아마 이 사람들이 국제 정치 외교적 감각이 부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외국에 살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제 호주에서도 중국 공산당 스파이들이 와가지고 폭로하는 거라든지 또는 외국에서 이제 쭉 보니까 우리나라를 보니까 이 반드시 지금 부정선거를 하겠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분명히 우리나라 좌파하고 힘을 합쳐서 하겠다.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트럼프가 대중국을 때리고 있으니까 중국이 반드시 이 바이든 정부가 되어야 자기네들이 목숨을 살 수 있으니까 하겠다 하는 그런 예측이 제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 눈에는 거기다가 이 정치가 눈에는 그것이 들어오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것은 국제 정치 외교적 관점이 너무 부족하고 그냥 로컬라이즈 마이크로 레벨에서만 정치를 봐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를 이해하려면 디지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디지털 마인드가 지금은 전자개표기 비율기 이걸 그냥 눈으로 보면 우리가 부정선거를 잡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QR 코드하고 밖에 이제 PC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보는 인식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괜히 부정선거를 얘기를 하면 강하게 보이니까 중도 좌파들을 끌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해서 그걸 염려해서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의혹 제기가 역풍을 우려한다든지 뭐 그런 차원은 저는 이해는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정선거 이후에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일어나니까 이슈를 듣기 위해서 이슈를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부정선거 4.15 이후에 일어난 많은 일들 서울시장 죽음에서 윤미향 사건 저는 사실 부정선거 이슈를 듣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진짜 중요한 문제는 얘기를 하지를 안 하고 자꾸 격가지가 엄청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생각하지만은 자기의 이제 신념이 소신이 없어서 내년에 다음에 어떤 재선을 위해서 또 시간이 적당히 무르익을 때 여론이 무르익을 때 얘기를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신념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를 보고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국외에서는 미국이나 벨라루스,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이런 데는 계속 부정선거를
해왔잖아요. 했던 거를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국내에서도 저는 2016년도부터 이미 중국 공산당과 지금 미국,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좌파 정부가 체제 전복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해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게 제일 처음으로 일어난 게 제1차 쿠데타입니다. 선거 쿠데타. 지금 옛날처럼 군부가 쿠데타, 미얀마처럼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뭐 조금 민주적으로 성숙된 나라는 이 선거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드루킹 사건이 났잖아요. 제가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뭐 업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드루킹 사건도 추미애가 밝혀낸 거잖아요. 추미애가 자기네들이 자충수로 이게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2차 선거 쿠데타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일어났잖아요. 울산 선거 조작. 이거 뭐 제대로 파헤치지도 못했죠. 제가 6월 12일 날 부산 서울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했거든요. 그때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인가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인 시위를 할 때 북한 인권 없는 이런 회담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대로 됐잖아요. 되면서 그때 제가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성명서를 낸 게 있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성명서를 낸 게 있거든요. 이 반드시 부정선거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수개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돌이켜보면 울산 선거, 지방선거도 다 부정선거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차에 2020년 작년에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저는요, 반드시 부정선거를 한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제 눈에 딱 보이는데요. 그런데 왜 사람들 눈에는 안 보입니까? 그래서 그때 최상천이라는 대구대학 교수가 사람나라라는 유튜브를 하는데 그분이 좌파였어요. 이재명 지지자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문재인을 지지하다가 노회찬 대표가 잘살을 하는 걸 보고 이거는 잘살이 아니고 다살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재명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하게 자꾸 국임당을 그 당시 국임당은 를 지지를 하더라고요. 야당을 지지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이 사람이 아주 수학적인 데이터, 여론을 한 그걸 데이터를 갖고 야당이 얼마나 의석을 받을 수 있는가를 계산을 딱 했는데 거의 180석이더라고요. 그게 12월 달 말에 2019년 말에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공천 문제가 있고 신당 창당도 있고 그다음에 막말 사건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한 20석이 빠졌어요. 그래도 160석은 야당이 받게 돼 있었어요. 받게 돼 있었는데 거의 한 4, 50석이 날아간 거예요. 날아가서 이제 103석이 됐는데 이 본선거에서는 약간 이겼잖아요. 이기고 사전선거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진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다 이해를 할 거고 수학적인 모델, 그 다음에 통계적인 모델도 다 증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이 불법, 부정, 부실 선거로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가 왜 이걸 재검을 안 하겠습니까? 너무나 뚜렷한 증거가 있으니까 지금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제일 우리가 염려되는 것은 내각제입니다. 내각제. 지금 부산 선거는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그거는 하나 주는데 서울시장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서울시장은. 이게 뭐 5%, 10% 차이가 나면 이거 부정선거 해가지고 분명히 박영선 쪽이 이기도록 할 겁니다. 만약에 부산 서울시장에서 야당이 다 이긴다면 아마 내년에 뭐 2년 뒤에 대선은 저는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내각제로 이미 바꿔가지고 고려 연방제로 가는 길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결점은 부실 투표 방지를 해야 되죠. 바구니에 투표 옮기고 이런 거 제발 좀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CCTV 다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참관인 이런 사람들 정말 이 자격 있는 사람들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표 후에 자기가 한 투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QR코드가 불법이면 불법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 사전 분류기 사용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수개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수개표를 못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실업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투명하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부산, 서울 대권 주자들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은 제일 처음 친미 반중을 확실히 하는 사람, 특히 우리나라 지금 부정선거뿐만 아니고 이 친중으로 인해서 친중 정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이 어떤 역할을 하고 배후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주지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서울, 부산, 뭐 대권 주자로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때까지 보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이 트럼프 이 독트린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느냐, 지금 바이든 정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시간 문제고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겠고 2년 뒤에 될 수도 있겠고, 트럼프는 반드시 돌아오니까 그 트럼프가 함께 행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야당 지도자로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하자면 부정선거를 이슈화하고 그 선거법을 개정하는데 가감하게 용기를 내어가지고 앞서는 사람이 앞으로 대선, 그 다음에 부산, 서울시장 이미 뭐 뽑아놓은 사람들이 뭐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요. 뽑혀지다면 나중에는 그런 행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가감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